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에서 시간 구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의 시간은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관적 시간은 그런 페이스라는 리듬, 그리고 이런 기억, 지각, 기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이미지, 그리고 뭐 플래시백, 플래시포워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시간이죠.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플래시포워드는 앞에 예측,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고, 플래시백은 이제 기억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시간 구성이 있어서 영상의 시간 구성이 있어서 그 시간이 아까 얘기했던 주관적 시간, 그 인물의 시점 또는 관객이 느끼는 그런 주관적 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절정의 순간에 시간이 느려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확장되는 그런 주관적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의 확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 동작을 일부러 느리게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패스트 모션, 빠른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상에서 할 수 있는 주관적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시간은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상의 시간도 영상 안에 관객이 느끼는 시간, 또 주인공이 느끼는 시간, 이런 것들은 연출자가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장을 시키는 이런 슬로우 모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슬로우 모션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밀도, 어떤 시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숏의 밀도, 프레임이죠, 프레임의 밀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 느린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프레임의 밀도를 높이는 영상,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고속 촬영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1초에 영화는 24프레임을 찍는데, 이렇게 찍지 않고 이거를 1초에 92프레임, 아니면은 72프레임이라고 봅시다. 72프레임. 72프레임으로 1초당 72프레임으로 찍게 되면은 훨씬 밀도가 높아지겠죠. 프레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초당 72프레임을 찍은 것을 실제 재생을 할 때 초당 20프레임으로 재생을 하게 되면은 3배로 느린 동작이 나오겠죠. 3배로 느린 동작. 그러면서 슬로우 모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은 느린 동작을 만들 수가 있고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초당 72프레임도 있지만은 초당 몇백 프레임, 300, 400 이렇게 몇백 프레임으로 그렇게 고속 촬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초고속 촬영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동작이 굉장히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거는 우리가 공간을 우리가 클로즈업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시간을 클로즈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느린 동작, 특히나 초당 몇백 프레임으로 찍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느리게 그렇게 시간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는 시간을 클로즈업했다,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것이죠. 그 시간을.
그렇게 반대로 이제 빠른 동작은 시간을 클로즈업이 아니라 그 시간을 롱샷으로 크게 넓게 본다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른 동작, 패스트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꾸로죠. 고속 촬영 대신 저속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속 촬영. 저속 촬영한다는 거는 이제 그 샘플링을 화면 그 프레임의 샘플링, 그러니까 실제를 샘플링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샘플링을 초당 24번을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이거를 12번 하는 게 아니라 6번만 한다고 봅시다. 6번. 6번을 하게 되면은 6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초당 24프레임 초당 6번을 샘플링을 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초당 24프레임으로 재생을 하게 되면은 4배로 빨라지는 거죠. 4배 빠른 동작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동작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만약 24시간 동안 그 꽃이 피는 것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24시간 내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5분마다 하나의 프레임을 찍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다 합해서 96프레임이 나오게 되겠죠. 96프레임. 그래서 이것을 96프레임 나온 것을 1초당 24번으로 이제 재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4초 동안 그 꽃이 피는 게 보이겠죠. 4초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샘플링을 적게 하게 되면은 패스트 모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느린 동작과 빠른 동작을 어떻게 영화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어디 있죠? 여기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무비스트 열어서 그래서 이제 패스트 모션 우선 패스트 모션 한번 볼까요? 예. 다시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여준 것이 제가 꺼버렸어요. 다시 요게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그 굉장히 빠르게 패스트 모션이죠. 그러니까 요건 저속 촬영을 한 것이죠. 저속 촬영을. 예를 들어서 그 정확하게는 제가 찍은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샘플링을 적게 한 거예요. 샘플을 적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정상 속도로 재생을 하니까 마치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공사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패스트 모션이고 저속 촬영을 한 것이죠. 고속 촬영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촬영한 것은 하트로코의 장면인데 여기서 폭파하는 장면이죠. 여기 이제 정상 속도인데
요게 정상 속도고 요게 슬로우 모션이죠. 요게 이제 고속 촬영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굉장히 시간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그 순간을 굉장히 천천히 보여주죠. 순간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눈으로 실제 봤을 때는 팍 지나가 버리지만은 이렇게 고속 촬영하게 되면은 그 밀도 있게 프레임들이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의 촘촘함, 그러한 시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보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그죠? 이렇게 이제 고속 촬영한 다음에 정상 속도로 돌리게 되면은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일들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사실 2, 3초의 순간이지만은 지금 이 영화 속에서는 꽤 길게 보여주고 있죠. 길게 거의 뭐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길게 천천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의 확장. 그리고 이런 순간에 이제 주관적인 우리 그 인간의 시간을 담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으면서 이 패스트 특히 이제 이거를 직접 촬영을 할 때 그렇게 고속 촬영과 저속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편집을 통해서 편집에서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패스트 모션은 쉽겠죠. 패스트 모션은 실제 촬영한 그 24프레임을 촬영한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 샘플링을 빼버리면 돼요. 빼버려서 요거를 이제 뭐 6개로 모으게 되면은 4배로 빨라지게 되겠죠. 다 빼버리고 6개씩만 남겨놓으면은 그런 다음에 6개씩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걸 또 초당 24프레임으로 돌리면은 당연히 패스트 모션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쉬운 것이고 이게 문제죠. 실제 고속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편집기 에디터가 소프트웨어죠. 이 편집기가 프리미어 같은 그런 편집기가 슬로우 모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프레임이 초당 24프레임이면은 2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쫙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48프레임으로 만약 그 2배로 복사하면은 2개를 보면 48프레임이 되면서 48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재생하게 되면은 2배로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복사를 해가지고 느리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 고속 촬영한 거와 다르죠. 고속 촬영한 것의 느낌은 하나하나 다 동작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두 프레임이 똑같기 때문에 느낌이 복사한 형태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달라요. 훨씬 더 고속 촬영한 것이 그 슬로우 모션이 훨씬 멋있습니다. 멋있고 정말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짜로 복사를 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을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밀도 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번지는 느낌 이런 게 좀 들게 되죠. 그래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좋은 슬로우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영화에서는 고속 촬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동작을 그렇게 인간의 시간을 이렇게 그 스피드를 조절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느린 동작, 빠른 동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동작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헐버트 제틀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건데 우선 1동작은 프레임 속에 서 있는 어떤 피사체, 인물이나 어떤 사물들의 움직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의 어떤 움직임이 어떤 블러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계획했던 그런 인물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것이 이제 1동작을 한다면 2동작은 인물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사물이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이제 인물이 움직이는데 카메라도 같이 움직인다든지 대부분 그렇죠. 그죠? 동시에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카메라의 움직임이 이제 제2동작이라고 영상에서 2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3동작은 이제 이 실제 움직임이라기보다도 이런 화면 전환, 컷이라든지 컷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만들어지죠. 동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동작, 액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 컷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피드한 동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컷을 한다거나 디졸브 하면 좀 부드러운 동작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장면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 동작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이었는지 좀 더워서 그러는데 문 좀 열고 이 동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카메라 움직임에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영상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동기가 없이 그냥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시종일관 카메라가 천천히 그렇게 움직이면은 약간은 이제 시작적으로 지루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별 이유 없이 카메라가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흐름상 방해를 줄 수 있어요.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쫓아가는데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선 동작의 추적. 그러니까 동작이 누군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인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동작의 노출은 뭔가를 극적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서서히 어떠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 딱 등장을 했을 때 곧바로 딱 풀샷으로 보여주기보다도 서서히 다리서부터 서서히 틸업을 해가서 얼굴을 딱 보여주게 되면은 뭔가 이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다든지 드디어 우리를 구해줄 뭔가 어떤 히어로 영웅이 나타났다든지 뭐 이렇게 극적으로 노출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극적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카메라 움직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게 있고 또 사물의 표현은 이제 그야말로 파노라마식의 형태죠. 어떤 굉장히 큰 대자연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자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펜을 통해서 파노라마 형태의 어떤 경험을 이미지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죠. 또 아니면은 에베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마첼로 같이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다면은 그것을 천천히 틸트업을 통해 가지고 그 높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동작의 관계,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관계를 또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카메라가 갑자기 팍 팬을 해가지고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떤 여자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어떤 관계가 있다. 만약 이 남자가 법정에서 그 지금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카메라가 확 패닝을 해서 그 참관인들 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에게 패닝을 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주민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카메라 움직임이 만들어지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작이 유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그 스틸 어떤 스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스틸 이미지 움직이지 않은 스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스틸 이미지를 해서 그 안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은 마치 그 스틸 이미지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가 이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자동차 사진이 있다면은 이 사진 안에서 카메라가 이 사진을 왼쪽으로 이쪽으로 팬을 하게 되면은 마치 자동차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배경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금방 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긴 하죠.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동작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잘하면은 스틸 이미지가 뭔가 그 스틸 이미지지만은 그런 그 다이내믹한 느낌을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직접 영화의 예를 들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틸트업 뭐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틸트업을 하죠. 보세요. 예. 여기서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주인공을 딱 보여주죠. 지금 이거는 피아노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을 지금 보여준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동작의 노출이 되는 것이죠. 동작의 노출. 그 동작을 노출시키는 거. 점진적으로 노출해가지고 극적인 노출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여자의 딸내미예요. 딸이 지금 뭔가를 어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동작을 추적하는 것이죠. 동작을. 얘가 올라가니까 카메라가 틸업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동시에 알고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냐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집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집이 뭐냐면은 이 지금 엄마가 지금 옷을 벗고 있어 이 안에서. 그래서 외간 남자와 뭔가 그런 정사를 벌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집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관객들은 알고 있죠. 요게 이 아이 엄마가 어떤 다른 남자와 정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꼬마애가 올라가서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집이 바로 이 집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극적인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의 추적과 한 동시에 동작이 노출이 되는 것이죠. 점진적인 노출.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피아노의 또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동작의 또 추적이에요. 동작의 이 트래킹을 통해서 이 지금 사람들이 어디를 걸어가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죠. 그냥 트래킹을 통해서. 근데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게 보여줘요. 보이시죠? 이게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엄마와 딸이 있는데 그 엄마와 딸이 뉴질랜드로 와서 여기서 잠깐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 결혼할 그 남편이 이제 배우 그러니까 마중으로 나온 것이죠. 마중을 나온. 근데 그러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 계약 결혼한 남자와 아까 그 주인공 여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을 극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동작의 추적인 동시에 동작의 노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굉장히 멋진 바다, 이 멋진 바다를 쭉 그 스펙타클하게 또 파노라마 형태로 쭉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사물의 표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쫓아가서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장면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피아노의 줌이에요, 줌. 줌은 이제 사실상 직접 카메라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그 렌즈, 광학적으로 포커스 거리가 초점 거리가 바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아까 그 엄마죠, 엄마. 그 엄마가 뉴질랜드에 왔을 때 그 피아노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이제 놓고 가라고 해서 계약 결혼한 남편이 놓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이 피아노가 굉장히 분신처럼 좋아하는 그러한 사물인데 그걸 놓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물이 자기한테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죠? 마치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피아노가 나한테 지금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줌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 주냐면은 제1동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2동작인데 카메라의 제2동작인데 마치 사물이 다가오는 것 같은 제1동작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줌과 달리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달리는 또 반대로 이제 제1동작이 아니라 제2동작, 전형적인 제2동작이죠. 카메라가 직접 다가가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게 이제 여기서 또 달리가 있습니다. 달리. 여기서는 달리가 없고, 제가 여기서 보면은 제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요런 게 있어요. 요거는 보도록 합시다. 요게 줌이고 요게 달리인데 요거 좀 더 크게 볼까요? 이건 전체 화면이고 전체 화면 하면 여러분 다 보이나요? 보이죠, 그죠? 여기 볼게요. 왼쪽이 이제 달리고 왼쪽이 줌이고 오른쪽이 달리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그죠? 이게 화질 높이는 방법 없나? 이게 최고의 화질이네요. 이 다르죠, 그죠? 왼쪽이 줌이고 오른쪽이 달리인데 줌은 확대되는 느낌이고 확대되면서 이 피사체가 다가오는 느낌이고 달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카메라가 다가가는 피사체로 향해서 다가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직접 다가가는 느낌과 뻥튀기, 그러니까 이미지가 확대된 거는 다른 것이죠. 이렇게 줌은 어떤 이렇게 확대하는 이미지, 확대하는 느낌이고 달리는 실제 다가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감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달리가 실제 화면상 어떤 역동성이 더 크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 중에서 줌 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줌을 하면서 동시에 달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줌인을 하면서 달리 아웃을 한다든지, 줌 아웃을 하면서 달리 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줌인이면은 뭔가 다가가는 건데, 피사체가 다가오는 것인데, 그래서 더 커지는 건데, 그 커질 때 동시에 달리 아웃을 하게 되면은, 멀리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피사체는 가만히 있게 보여요. 근데 이 주변이 배경이 움직이는 그러한 특이한 또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굉장히 뭐 특이하죠. 예. 여기서 보세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배경이 움직여요. 배경이 막 움직이죠. 배경이 움직여서 배경이 이제 굉장히
배경이 이제 줌인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배경이. 그러니까 요 배경과 그렇죠. 요 배경과 사람은 똑같아. 요 배경과 요 배경이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르죠. 요 배경은 넓은 배경인데 요 배경은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요런 효과가 바로 줌 달리죠. 줌과 달리, 그죠? 특이하죠. 그래서 뭔가의 이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이제 이 인물들의 얼마나 그 개성이 강하고 이들이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그런 인물의 등장, 심상치 않은 인물의 등장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이제 이 로스트 퍼디션 영화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로스트 퍼디션에서도 맥과이어 주드로가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주드로의 어떤 캐릭터 무시무시한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줍니다. 보세요. 얘가 이제 주드로인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지금 주변이 막 움직이죠. 주변이 움직이죠. 점점 다가가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제 줌 달리죠. 줌 달리. 그러니까 묘한 느낌을 줬죠. 묘한 느낌. 이런 느낌. 사람은 똑같은 크기인데 점점 이 배경이 달라지죠. 이런 형식으로 줌 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줌 달리.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줌과 달리는 여튼간에 제 이동작이에요. 카메라 움직임인데 물론 실제 줌은 카메라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여튼 줌은 제 일동작 같은 일동작의 느낌이 있어요. 일동작. 그러니까 피사체가 움직이게끔 하는 달리는 당연하게 카메라의 움직임이죠. 제 이동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카메라 움직임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런 카메라 움직임이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유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여기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이 없었네요. 3동작을 이제 봅시다. 3동작이 이제 뭐 컷이나 디졸브나 뭐 트랜지션, 특수 장면 전환인 게 트랜지션이죠. 이 트랜지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일종의 편집을 통해서 동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빠른 동작이 컷이죠. 컷은 갑자기 조금만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컷해가지고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확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순간 이동. 그러니까 이제 이 컷만큼 그런 빠른 변화를 주는 게 없죠. 물론 이제 그 컷이 이제 그런 그 컨티뉴어티 연속성 컷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연속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제 컷이 있겠지만은 불연속성 편집, 그러니까 점프 컷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순간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졸브는 겹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의 씬이 그 다음 다른 씬으로 겹치면서 전환되는 뭐 이런 것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트랜지션이 뭐 다양한 트랜지션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컷 중에서 이런 연속성 편집이라든지 점프 컷 말고 그 씬과 씬에서 또 다른 씬으로 커트되는 전환되는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기법들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이제 씬의 연결, 우리 보통 이제 숏의 연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그 연속성 편집 또는 이제 그 매치 커트, 또 이제 그 뭐 보이지 않는 뭐 인비저블 커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숏의 연결
숏의 연결이고 우리가 그 숏의 연결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그죠? 예. 근데 이번에는 숏이 물론 똑같이 숏으로 컷을 하긴 하는데 숏을 컷을 하긴 하는데 그 숏이 첫 번째 숏이 하나의 다른 씬의 숏이고 그 다음 숏은 또 다른 씬의 숏이란 거죠. 그러니까 씬이 다른 그 씬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씬의 연결, 그 씬이 연결되는 것들, 그 다양한 연결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 씬 투 씬, 씬 투 씬 해가지고 씬에 연결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클로즈업 연결, 중복 연결. 근데 이제 보통 씬은 예를 들어서 그 씬은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씬이 서로 다른 씬이 연결될 때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이미지가 확 바뀌기 때문에 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바다에서 카페로 씬이 바뀔 경우 갑자기 모든 게 그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튄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컷이 그렇게 튀게 되면은 흐름이 끊기게 되죠. 그리고 덜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연속성 편집, 숏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숏들이 동작의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동작이 끊기지 않고 인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편집하는 것을 연속성 편집, 또 인비저블 커팅, 보이지 않는 커팅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숏의 연결처럼 씬의 연결 역시 그런 식으로 연속성 있는 그러한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속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동작을 그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마치 그 숏 연결처럼 동작을 이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형태, 유사한 형태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사운드를 통해서 연결한다든지 대사를 통해 연결한다든지 또 중복, 똑같은 걸 통해 연결한다든지 또 비디오 효과를 통해 연결한다든지 어떤 극적 동기에서 연결한다든지 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클로즈업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많은 형태죠. 왜냐하면 이제 클로즈업 숏은 그게 그 공간이 카페에서 있는 그 예를 들어 카페에서 바다를 튈 때 그 카페에 있는 뭐 와인잔과 또 바닷가에 있는 와인잔이 그 생긴 게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바닷가로 튀었을 때 씬이 바뀌었을 때 그때 클로즈업을 통해서 와인의 클로즈업을 통해서 처음에 연결 이동이 됐다고 하면은 장면이 변화됐다고 하면은 그게 튀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네버랜드를 찾아서 하는 이제 영화에서 이게 연극 극장이에요, 극장. 예, 극장에서 이렇게 두 명이서 이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클로즈업으로 갑자기 커트가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 클로즈업에서 틸업 되면서 이때 이렇게 의사를 보여주면서 이게 왕진 가방이라는 게 나오고 의사가 아까 그 꼬마의 엄마를 치료를 하려고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극장에서 이 꼬마의 집으로 장면이 됐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튄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이 왕진 가방이라는 클로즈업을 통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을 쓰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로즈업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어떤 다른 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순간 이동한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시고, 그다음에 중복 연결. 중복 연결은 이제 공간이 아예 거의 같은 공간일 경우, 예, 그 공간 같은 공간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늘을 중복을 시켜가지고 도시와 시골을 두 공간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도시의 어떤 거리, 한 도시의 거리에 어떤 여자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 다음 컷이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보는 하늘처럼 보였지만은 그 하늘샷 다음에 그 하늘샷에서 카메라가 틸다운하면서 시골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시골 마을에 어떤 시골 마을에서 하늘을 본 남자의 숏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하늘이라는 것은 중복된 이미지죠. 그 중복을 통해서 시골에서 도시에서 시골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전환되는 이런 것이 이제 중복 연결이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졸업에서 나온 영화인데 이 주인공인 벤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지금 이 버클리 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버클리의 방학 때 이 버클리를 찾아가요. 예, 찾아가서 이 교정에서 아무도 없는 교정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그 다음 컷이 멀리서 이 그 분수대 앞에 앉아 있는 그런 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디졸브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그 캠퍼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이 지금 풀샷, 롱샷이죠, 롱샷. 아니면 익스트림 롱샷, 이 롱샷은 같은 롱샷을 통해 가지고 디졸브가 되면서 중복 연결을 통해서 이번에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이동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학기 이전 방학 때 캠퍼스에서 학기 시작한 이후의 캠퍼스로 시간 이동, 그러니까 씬이 바뀌는 거죠. 씬을 바꾼 것들을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컷이 되면서 이제 학기 시작된 교정에 여전히 벤이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과거의 장면이고 이거는 현재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서 과거에도 모텔에 갔고 현재도 모텔에 왔는데 예, 그거를 예, 이렇게 그 문을 통해서 중복을 시켜가지고 예, 문이라는 걸 통해서 중복을 시켜서 연결을 시킨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여기 이게 과거인 줄 알았더니 이제 현재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중복 연결을 또 시킬 수 있고 또 유사 연결은 이제 비슷한 그런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형태 이미지를 통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연결로 가장 유명한 시는 스탠리 큐브릭 영화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 속에서 유인원이 뼈다귀를 도구로 해서 막 동물병을 막 쳐요. 치다가 갑자기 이 동물뼈가 튀어서 날아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커트되면서 우주선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주선이 날아가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유사한 뼈다귀와 우주선의 유사한 형태를 통해서 시 공간의 비약을 보여주죠. 요게 이제 유사 연결이고, 이거는 이제 뷰티풀 마인드에서 주인공인 존 레시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요. 자전거 타면서 이런 식으로 이 교정을 뺑뺑 도는데 이 뺑뺑 도는 형태가 이 인피니티 모양으로 이렇게 뺑뺑 돌아요. 이런 모양으로 뺑뺑 돌아요. 그리고 나서 디졸브가 되면서 지금 이 교정에 있던 이 존 레시가 이제 이 강의 실내에서 지금 낙서를 하고 있는 수학 공식을 쓰고 있는 그러한 씬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씬에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캠퍼스 실외에서 강의실 안으로 그렇게 점프하는 것을 이렇게 원래는 점프지만은 이런 인피니티 모양의 유사 연결이죠. 유사한 형태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예,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작은 이제 비슷한 동작, 같은 방향이라든지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버랜드에 찾아서에서 나오는 신의 연결인데 여기서 존이 데뷔 공과 자기가 춤을 출 수 있다면서 옆에 그 반려견 개와 막 춤을 춰요. 그때 개와 춤을 출 때 개를 춤을 추면서 뺑글뺑글 돌아요. 그 뺑글뺑글 돌면서 컷하면서 이제 곰과 춤을 추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환상의 장면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환상으로 그렇게 신전환되는 것을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그러한 동작을 통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 연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걸 볼까요? 도대체 난 남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야. 아니 근데 또 여자는 어떻게 그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지 말이야. 예, 여기서도 이제 어떤 게이 커플이 모텔에 자주 들락날락했던 그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작, 그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그 시간대에 변화된 그런 시간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운드 연결은 이제 그야말로 사운드를 통해서 사운드가 먼저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뭔가 이 여자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죠. 예. 여기서 이 여자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면서 그다음 이제 방으로 커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트가 공간이 달라지지만은 이런 사운드가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죠. 예. 이렇게 사운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대사 연결은 이제 그 대사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미쳤어 진짜. 옛날 생각나네. 예. 이렇게 옛날 생각나네라는 그런 대사가 과거로 신전환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대사가 일종의 브리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고 이제 극적 동기의 연결은 내용상 그런 내용이 이제 스토리상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예측, 기대가 있다고 하면은 점프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신드렐 리스트의 오프닝 시퀀스인데 여기서 이제 리암 리슨 주인공 신들러가 이렇게 어디를 가려고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돈을 챙기고 또 배지를 이렇게 차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컷이 곧바로 이 방에서 이 파티장으로 점프를 합니다. 씬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 파티장에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가는 과정들이 다 생략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요 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극적 연기라고 하고, 여기서도 이제 그 주인공 벤이 수영장에서 그야말로 점프를 해요.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이 점프를 할 때 커트 되면서 이 호텔 방으로 점프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작이 연결되는 동시에 우리가 이 대학생 벤과 또 이 로빈슨 부인이 이제 벤의 아버지의 친구의 부인인데 그 로빈슨 부인과 둘이서 이런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관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풀장에서 호텔로 점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것은 이제 극적 동기 연결뿐만 아니라 또 동작 연결이 돼요. 여기서 점프하는 모습이 여기서도 이제 그 이 여자의 몸 위로 점프하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동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효과는 그야말로 이제 비디오 효과죠. 그냥 술이나 먹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와이프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드인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날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날로 바뀌는 이런 식의 이제 비디오 효과를 통해서 연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제 보였던 다양한 이제 그죠? 이렇게 다양한 신의 연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다른 영화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걸 볼까요? 매트릭스. Doesn't matter what I believe. You know, do you? 매트릭스의 첫 장면이에요. Here, what? Are you sure this line is clean? Yeah, of course I'm sure. I better go. 예, 이거는 이제 영화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이 컴퓨터 화면 속에서 중에서도 0으로 빨려 들어가죠. 0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서 그 0이 0을 보게 되면은 Yeah, of course I'm sure. 0이 이런 식으로 그 0에서 0으로 또 가죠. 그렇죠? 0으로. 그래서 이 0이 무슨 0인지 그 0과 0이 같은 0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사 연결이라고 볼 수 있죠. 유사 연결. 예. 그러면서 이 0이 알고 보니까 이 매트릭스 세계 속에서 이 경찰의 후레쉬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유사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 볼까요? 이거 말고 아까 보였던 뷰티풀 마인드를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외에 있다가 이렇게 이건 이제 이것도 유사 연결이죠. 이렇게 유사 연결을 볼 수 있고 또 봅시다. 또 어떤 게 있는지. 고맙지? 기다리지 마라. 잠깐만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이거네요. 요거예요. 예.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에 나오는 또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예진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 의상실이에요, 의상실. 남자 양복 의상실이죠. 그래서 그 양복 의상실에 양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우성을 만난 그 씬으로 이게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의상실에서 이 의상실에서 손예진이 돌 때 이 동작이죠. 뺑 도는 그 동작과 또 뺑 돌죠. 이 동작이 서로 연결되면서 시 공간이 또 바뀌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고맙지? 이러면 여기서는 또 이제 처음에는 제 1동작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움직임, 회전하는 움직임을 카메라의 또 제 2동작을 통해서 또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창의적인 전반적인 회전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상황을 연결하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창의적인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여기까지 있고 다시 좀 돌아와서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카메라 움직임 말고 지금 그런 트랜지션인데 이제 트랜지션이 씬에서 씬으로 씬이 연결되는 그런 이제 트랜지션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게 동작이든 또 유사한 형태든 관계없이 이런 형태로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일종의 그 게스탈트, 예전에 제가 게스탈트란 말을 했었죠. 게스탈트.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의 특성이 게스탈트란 특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럼 게스탈트란 건 뭐냐면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전체를 상상하게끔 하는 그러한 인간의 지각적인 특성이 이제 게스탈트라고 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이 씬과 씬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작이 유사한 동작과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인접한 동작,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인지 연결시켜주는 거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원래 이렇게 분리됐던 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래서 그걸 전체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전체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특성, 게스탈트라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씬의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 나머지 부분들을 연결함을 통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원을 상상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인간의 지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게 유사한 것과 인접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씬과 씬도 서로 다른 씬이지만은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장면의 트랜지션 중에서 굉장히 그 어떤 이 디지털적으로 지금까지는 컷을 통해서 주로 트랜지션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디오 효과를 줘서 아까 뭐 그 와이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시라든지
또 아니면 아이리스라든지 뭐 그런 이제 다양한 그 화면 전환 기법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슬라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이프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와이프를 한번 와이프는 아까 보여줬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죠. 와이프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프리미어 같은 데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종의 이제 화면을 합성을 통해서 그 트랜지션을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트랜지션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셜록 홈즈 이 영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This, for me, is creative storytelling. Changing from a location to another. 이런 그 트랜지션이 있어요. 이 트랜지션 한번 볼게요. But the first thing that really caught my attention was a door opening from a room to another. 여기서 잠깐 볼까요? 이거 떠드니까 잠깐 좀 조용히 시키고 이 장면이 지금 이제 셜록의 파트너죠. 이 친구가 이제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이 집에서 이게 나갔을 때 그다음에 이게 쪼개져요. 이게 쪼개지면서 문을 열고 나와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검시소예요. 검시소에 얘가 등장한 거예요. 얘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서 나갔던 친구가 이 친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거죠. 이 친구가 나갈 때 쪼개지면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합성이죠. 요걸 이제 이거를 마스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 활용하죠.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 가지고 마스크로 자른 다음에 이 자른 공간에 다른 씬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준다든지 또 보세요. 또 이 영화에서는 이런 형태의 합성을 통한 트랜지션이 많이 나와요. 여기 나가죠. 이게 나가는데 다른 공간이 돼버려요. 이런 것도 재밌죠.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는 이제 거리죠, 거리인데, 이게 마치 이제 와이프 같아요, 와이프. 그러니까 일종의, 실제 사물을 와이프로 잡은 거죠. 얘가 자동차가 나가는 동시에 뒤에 새로운 공간이 나오죠. 새로운 공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스키로 자른 다음에 투명하게 만들어서 뒤에다가 합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트랜지션. 여기서도 또 보세요. 얘가 일어나면서 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이 셜록이 여기에 어디에 앉아 있는데 얘가 딱 일어나는 동시에 이 뒷장면에 다른 공간이 나와요. 여기서도 비슷할 거예요. 이건 됐고 이것도 이제 그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또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있고 이것도 이건 창의적으로 됐죠. 뭔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간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단이죠. 계단에서 누군가 이렇게 그 소포 같은 걸 들고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그 계단 밑에 있는 바깥에 있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그 씬으로 또 바뀌어요. 씬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독특한 씬 전환을 보세요. 여기서도 이 셜록이 어떤 공간에 있는데 얘가 빠지면서 마치 와이프, 이 사람의 얼굴로 와이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와이프 하는 것처럼 얘가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공간이 나왔죠. 다시 이거 말고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나가면서 새로운 공간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잘라낸 다음에 합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리미어 말고
애프터 이펙트를 쓰게 되면은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아니고. 다 이제 그런 식의 화면 전환과 그 어떤 합성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죠? 이건 이제 앞부분을 좀 더 볼까요? 앞부분을 보면은 앞부분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도 이제 이것도 재밌죠. 여기서 이 공간에서 쭉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공간이 나온 것이죠. 새로운 공간. 이렇게 또 합성을 한다든지.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거리인데 거리에서 배경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공간이 거리에서 지하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조금 그냥 디졸브처럼 보이는데 좀 약간 좀 다른 느낌의 디졸브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카메라 움직임이죠. 카메라 움직임이 트러킹을 하는데 이 트러킹을 할 때 보세요. 이게 여기가 실내인데 이게 여기서 이 어두운 부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공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합성한 것이죠. 이것도 재밌죠. 이거 다음에 그다음 여기서 뭔가 들어오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버스가 지나면서 버스가 마치 와이프 역할을 한 것이죠. 와이프 하는 것처럼 된 것이고, 이것도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도 천천히 카메라 움직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와이프의 형태로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다 결국 마스크를 활용해 가지고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트랜지션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그런 디지털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경우 많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 연 공간이 그 방이 아니라 바닷가가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영상 속에서 그 동작 그 1동작, 2동작, 3동작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고했습니다.